존재감이란 몸과 마음의 교집합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100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한 절반쯤 딴 곳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감은 희미해집니다. 자,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붙들어 매거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몸을 보내줘야 돼요. 꼬리에 꼬리는 구독, 꼬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느 40대 직장인이 회식을 마치고 일어서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심한 빈혈 상태였는데요. 원인은 위궤양으로 인한 만성 출혈이었답니다. 가끔씩 어지럽고 속이 불편했지만 늘 참고 야근을 하고 술을 마셨대요.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했는데 위장의 출혈이 머지않아서 입원하고도 병원 신세를 오래 집니다. 이제 좀 약간 그 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이제 한창 일도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몸이 말썽을 부려서 이 지금 병원에서 내가 지금 누워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지요. 자, 이분 입사한 일에 제대로 쉰 적이 없대요. 이끌어줄 선배도 없는 그 지방대 출신이라 자신의 힘으로 출세해서 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까지 일하느라고 어떨 때는 이 회사에다가 간이 침대, 라꾸라꾸라고 하죠. 간이 침대 갖다 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요. 열심히 사는 것이 삶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주변에서 건강 좀 챙기면서 일을 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야, 왜 그래? 야, 나 아플 시간도 없어 라고 했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자신이 나쁜 마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은 마부는 말이 짊어질 수 있는 적당한 짐을 실어 나르게 하고 말의 상태를 잘 살펴가며 말이 잘 쉬고 잘 먹도록 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말이 고맙기 때문에 늘 한 생명으로 대하고 잘 보살피죠. 나쁜 마부는 눈앞의 이익에 욕심을 냅니다. 말에게 적절한 양보다 늘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짐을 실어 나르게 하고요. 먹이나 휴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시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죠. 그뿐 아닙니다. 말이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아프면 말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걷지 못할수록 더 세게 후려칩니다. 그 끝은 뭘까요? 말이 쓰러지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나쁜 마부에게 말은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몸을 챙깁니다. 문요한 해냄. 정신과 의사인 문요한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읽다가 반성했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대하잖아요. 우리 몸을 마치 말처럼 나쁜 마부가 돼서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리야 이 자식아 엄살 부리지 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피로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저자 문유한 선생님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오시는데요. 사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몸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음 챙길 때 이 명상을 그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문유한 선생님은 이 몸 챙김, 바디풀니스라고 말하시면서 이 바디풀니스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자, 바디풀니스, 즉 몸 챙김이란 일상에서 순간순간 따뜻한 주의를 몸에 기울이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할 때 몸을 희생시켜서 하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살을 빼서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몸을 희생시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공장 관리자의 통제하에 하루 16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던 적도 있어요. 그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잠 안 오는 약, 마이싱이라고 하죠. 그걸 먹어가면서 밤샘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우리를 혹사시킬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억압이 외부에서 주어질 때와 달리 내부에서 주어지면 착취는 더욱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몸은 착취의 도구이거나 전시의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과하거나 부족해요. 일을 할 때 과로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운동을 아예 안 하거나 체중 감량을 해도 너무 과하게 하죠.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아예 거식을 하거나
사실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던 딸들이 이게 TV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저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아빠도 저 배우처럼 배 복근 막 초콜릿 모양 막 복근 이런 거 만들면 안 돼라고 이제 합니다. 아빠도 운동 좀 해서 몸 좀 만들어 봐라고 얘기합니다. 저 정말 이럴 때마다 너무 슬픕니다. 제가 우리 딸 애기들 어렸을 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배에다가 눈 그렸어요. 배에다가 눈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배꼽 밑에다가 이제 수염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뱃살로 울룩불룩 하면서 막 있잖아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애들이 막 그 3살 4살 때 막 뒤집어졌거든요. 이제는 저를 보고 왜 아빠는 배 초콜릿 볶음 같은 거 못 만들어? 저거 좀 아빠 운동 좀 해. 아빠 막 이래요. 애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딸들에게 야, 너 좀 공부해서 전교 1등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아니 공부하라는 소리나 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몸에 대한 평가는 내가 너 걱정해서 내가 너 좋아해서 하는 충고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배우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드라마 PD잖아요. 배우들하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체중 관리합니다. 몸매 관리를 받아요. 그분들은 자신의 외적인 신체적 매력을 전시하는 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SNS의 시대에 우리는 좀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거는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가장 몸매가 빼어난, 가장 외모가 빼어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만약 전교 1등이 자기 그 성적표를 SNS에 올리면 그거 보고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야, 이씨 공부 좀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욕할 거야. 막, 야,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근데 왜 우리는 몸매 좋은 사람이 막 이렇게 이러는 거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잠깐 문제, 이 문유한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문유한 선생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우리 몸에 바라는 기대 점수는 높고 실제로 몸에 대해 매기는 점수는 낮아져요. 자신의 몸 점수를 낮게 평가하면 우리의 몸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심한 경우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다이어트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지 않고 단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혐오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치심, 분노, 그리고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로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와 성취는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까지 파괴시키고 맙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수용의 바탕을 둔 변화만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유한 선생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걷는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걷는 게 아니라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걷는다고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응급조치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힘든 감정과 복잡한 생각을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일단 몸부터 움직여 보세요. 몸의 변화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요, 한때 그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서울 둘레길 걷기였어요. 매 주말마다 관악산, 청계산, 북한산 걸어 다녔거든요. 걷다 보면은 잡생각 별로 안 들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몸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충분한 수면이죠. 이 책에서는 잘 자기 위한 4가지 방법도 소개됩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수면 습관의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점점 더 일정한 시간에 졸리게 됩니다. 둘째, 졸릴 때 잠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머리가 아니라 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눕는 것이 아니라 졸릴 때, 몸이 신호를 줄 때 눕는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 몸에 주의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넷째,
수면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침대에 누워 잠이 올 때까지 독서,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음악 감상, 통화 등을 하면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침대에 눕는 것을 수면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활동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란 몸과 마음의 교집합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100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한 절반쯤 딴 곳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감은 희미해집니다. 자,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붙들어 매거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몸을 보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몸과 마음이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쉴 때도 몸과 마음이 함께 해야 깨끗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몸 챙김은 결국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문유한 선생님이 이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친절한데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화도 잘 내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친절한 사람이랍니다.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불친절하고요. 몸을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기기보다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거나 억압하거나 함부로 대한다고요. 자,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다면 몸에 대한 친절부터 시작하라고 권하십니다. 자, 친절을 베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거겠죠. 일상에서도 몸에게 말을 건넵니다. 짧은 인사말을 하거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거죠. 오늘 어때? 안녕 정도로요. 이제는 제 뱃살에게도 따뜻한 인사 한 말을 건네고 싶어요. 이 책이 참 좋은 게요. 몸을 챙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2분 바르게 앉기 훈련입니다. 자, 지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2.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양쪽 엉덩이의 좌골을 느껴봅니다. 3. 양쪽 좌골에 체중이 균형 있게 실리도록 합니다. 4. 양 발바닥이 바닥에 밀착되도록 발을 움직입니다. 대략 양 무릎의 각도가 90도 정도일 때 발바닥과 바닥의 접촉이 잘 이루어집니다. 5. 양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의 약 15도 위를 바라봅니다. 양손은 무릎을 감싸거나 혹은 옆으로 가만히 늘어뜨립니다. 2분 동안 호흡과 신체 내부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자, 우리 2분 동안 한번 이걸 해볼게요. 우리 몸의 각 부위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발바닥 안녕. 아유, 너 오늘도 그 바닥에서 이 무거운 몸을 떠받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다니느라 고생 많다야. 무릎. 그래, 무릎. 잘 지내? 너 지난번에 급하게 일어서다가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아팠지? 한동안 너 쩔룩거릴 때나 되게 걱정했잖아. 지금은 좀 괜찮아? 야, 그래도 다행이다, 야.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야, 무릎이 이렇게 좀 아프다가도 또 지나면 좀 낫기도 하고, 그지? 그래, 우리 오래 가야 되잖아. 100살까지 너랑 같이 가야 되는데 무릎 힘들어도 잘 하고. 뱃살. 그래, 뱃살. 너한테 참 할 말 많은데 하진 않을게. 할 말 하여튼 근데 너 되게 아껴. 옛날에 왜 내가 그 회사에서 노조 집행받아가 단식 농성 2주 할 때 나 죽는 줄 알았잖아. 그때 너 아니었으면 야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깨달았잖아. 나의 뱃살은 보조 배터리구나. 열흘 넘게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얘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때 참 감사했는데, 그지? 어깨. 그래, 양 어깨. 너도 좀 풀어줘야 돼. 늦둥이 낳고 애들이랑 놀아주느라고 힘들었지. 민서가 요즘 되게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안아주고 막 할 때마다 어깨 아프더라. 그래, 이제 다 컸으니까 더 이상 놀아달라고는 안 할 거야.
귀, 눈, 코, 잘 지내니? 누나, 요즘 조금씩 시력이 떨어질 때마다 좀 안타깝다. 내가 널 좀 혹사시키긴 해, 그지?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근데 어떡하겠니? 내가 좋아하는 게 독서고, 좋아하는 게 영화 관람인데. 이분이 됐군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뭔가 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 저는 좀 많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야, 저 양반이 계속 떠드니까 안 되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 보인 겁니다. 여러분은 2분간 몸의 각 부위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2분간 명상을 하면서 몸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오래오래도록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 몸을 더 챙깁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요.